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부 정책을 의원들이 따갑게 물을 줄 알았더니 때 아닌 총선 나가시냐 그 질의응답이 더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의원이나 장관이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걸까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총리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21대 출마하시겠습니까? 총선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겁니까? 그러시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요인들이 있겠죠. 이낙연 총리님 빠지시면 이 정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출마하지 마시고 국무총리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하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예.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마치 총선에서의 예행 연습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연아 한국당 의원인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떤 신경전이었길래 저렇게 뜨거웠던 겁니까? 사실 저게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나오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회의원 출마 토론회 장면인지 잠시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목은 이랬습니다.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국토교통과 관련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나 보유세 또 신도시 논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네. 문제는 세 번째 신도시 논란 같은 경우가 이 김현미 장관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인 고양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이익이 그렇죠.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두고 나서 이 일산, 고양시 이쪽이 지금 다른 어떤 수도권의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별로 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김연아 의원이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 양쪽에서 서로 이제 주민들을 만나보냐 얘기는 듣고 있느냐로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네. 이유가 있죠. 지역구가 지금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데 이 김연아 지금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근데 네. 한국당에서 고양시 쪽에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전문가 대 부동산 전문가로서 고양시에 우리 공천하는 게 어떠느냐 의견이 나오고 네. 그거를 어쩌면 지금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날카로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래도 전 국민이 보는 자리인데요. 정책 질의가 아닌 이 지역구를 놓고 저렇게 저 두 분이 진검승부를 할 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라는 것은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주요한 네. 그 국회의원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담당 부처 국무위원을 세워놓고 네.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비판도 하고 대안도 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물론 이제 저 신경전 앞에는 김연아 의원이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 아파트까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긴 했어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리고 또 김연아 의원도 또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저 부분만 언론에 이제 사실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두 여성 장관과 여성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보기가 좀 좋으니까 네. 아마 관심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정부 질의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국회의원 출마 계획과 관련된 어떤 의견들이나 입장을 필요가는 자리로 활용돼서는 저는 제가 볼 때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저것이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내년에 고향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같은 네. 여성 타겟으로서 김연아 현 비례대표 의원을 거기에 이른바 타격 공천, 네. 그러니까 맞춤형 공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자객 공천. 예, 그렇죠. 자객 네. 공천. 그걸 미리 뭐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그걸 확인을 시켜주는 듯한 질의와 답변. 네. 네. 김현미 장관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답변이 굉장히 송곳처럼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연아 의원도 사실 얼굴은 웃는 얼굴이지만 상당히 기싸움이 세게 진행돼서 네. 두 분의 저런 모습이 뭐 이해는 됩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대정부 질문 자체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네, 우아하고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여기가 어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총선에 나갔지 감별사로 자임한 게 아닐까요?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부 부처의 장관, 총리에게까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어땠습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우선 뭐 총리 같은 분은 뭐
저 나갈 생각 없다. 현재로선. 그렇죠. 네. 나가시라면 어때? 뭐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렇게밖에 네.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홍남기 부총리나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안 나간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김연아 의원의 질이라든지 이미자 네. 의원의 질을 보면 아 이제 선거철이구나 그런 걸 직접 느끼게 됩니다. 네. 정책보다는 아마 선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실히 그 정책질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는 총선에서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강경화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기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개각설이 솔솔 나오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관 해주십사 전화해도 다들 그렇게 손사래를 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여름철 개각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또 의원 출신 장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개각은 예정돼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도 뭐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면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최근에 청와대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만 네. 장관으로 모시려고 접촉을 하면 대부분 손살을 치는 게 지금 우리가 잇따라서 인사청문회, 장관청문회, 뭐 헌법재판관 네. 청문회, 검찰총장 청문회를 보면 신상털기가 주력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처가, 외가, 본가, 뭐 자식들, 부모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신상털기에 노출되는 걸 꺼려한다는 거죠. 아. 경향적으로. 그래서 네. 사실 능력과 그다음에 자질과 그다음에 명망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모실 만한 분인데도 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는 분들이 네.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차관을 시켜주라. 차관은 청문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네. 지금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청문회 속에서 물론 여야와 야가 강대강으로 팽팽히 맞부딪히긴 합니다만 여도 야도 사실 입장을 어떤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보자. 네. 그래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네. 이른바 개인 신상과 이런 신변에 관한 건 비공개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도덕성 네. 문제는 그리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이나 개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 능력, 네. 그다음에 자질 이런 정책 비전 이런 걸로 이제 공개 청문을 하자는 걸로 분리해서 하는 건데 우리도 좀 여야 간에 청문회의 후폭풍을 생각해보면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문회 네. 제도 개선하는 건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예전부터 돼 왔는데 아마도 그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네. 말로는 고치자 하면서도 안 고쳐 있는 걸로 봅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공략으로 들어가면 그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도덕성이나 신상털기라면 잘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야당일 땐 그쪽에 집중을 하고 또 여당이 되면 이걸 좀 좋게 바꾸자. 결국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가 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에서 쌓아놨던 이력, 커리어가요. 이 정치 다툼 때문에 한 방에 인생이 부정되는 청문회 그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